네. 조소재판주의. 네, 그거는 네 일제유물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배웠어요. 참 대한민국이 참 기가 막힌 나라더라고요. 정말로 저 법조계에는 너무너무 많은 문제점을 네 하나도 네 청산 안 하고 절대로 인정 안 하고 그러고는 전부 네 검찰 무결점주의, 사법 무결점주의, 예 사법 무오류주의 검찰 무오류주의. 아이고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들만 네 갖다가 붙여 가지고 네 완전히 예 사기꾼 집단도 이런 사기꾼 집단이 없다는 게 예 제 생각이에요. 진짜 해도 너무 너무한다. 어쩌면 예 완전히 네 뻘거벗고 춤추고 있어요. 네. 그거 네 일반 국민들 눈에는 안 보이죠. 네. 그 법조인들이 무슨 짓들을 하는지 네 제대로 알고 나면은요. 야 진짜 네. 어떻게 내 임금님이 뻘거벗고 예 행진을 할까? 그것도 거룩한 행진을. 네. 권력의 세계에서는 그 뻘거벗고 네 춤추는 게 네 거룩한 행진을 하는 게 네 백주대낮에 대낮에 네 아주 거룩하게 네 뻘거벗고 네 행진하는 네 그런 네 저기가 참 네 뭐 네 비일비재하게 뭐 만들어지는 예 중이더라고요. 네. 그거를 예 국민들이 전혀 예 못 알아채려면 "당신들 지금 뻘거벗고 춤추는 거 있지? 지금 당신들 그 뻘거벗고 거룩한 행진하는 거지?" 네. 그렇게 척척 받아 넘길 수 있어야만 저 양반들 네 그런 짓 그만할 것 같아요. 안 국민이 모르고 그냥 네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하면은요. 네. 조소재판주의가 뭔지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배운 적이 없는데. 네. 이 조소재판주의라는 말이 참 네 아우 말도 못하게 악질적인 말이에요. 근데 네 그 조소재판주의가 이게 일제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라는 거예요. 네. 독립투사들 그냥 아무데나 뒤집어 씌워서 그냥 네 검사가 넘겨주는 대로 판사는 네 판결만 한 거죠. 예. 형사법정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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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품하면은요. 내가 하품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 하품하게 만드는 거지. 네. 그런 생각부터 들어요. 네.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면 네 그렇게 돼요. 예. 어떤 날은 뒷단했다 그냥 네 저기요. 예 입가에 네 침이 그냥 허연 침이 네 묻어 나오고 어떤 날은 네 괜찮고. 아유 정말. 네. 아무튼지간에 네 한번 네 읽어 보겠습니다. 조소재판주의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일제의 유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절대적인 증거 능력을 갖는 조소재판주의의 잔재가 이제 겨우 사라진 것이 분명합니까? 네. 사라졌다고 해도요. 불법적인 관행으로 또 그걸 이어가더라고요. 네. 법률적으로는 사라졌다고 해도 불법적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더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검찰 비리 피해자에 불과한 저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사법 풍토를 진심으로 염려하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가감하게 앞선 공약이 검찰권 독립 및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수처 폐지, 검찰총장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 확보 및 인사권 확보 등등이 전직 검찰총장의 네, 주요 공약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공수처조차 검찰을 견제할 수 없다면 누가 검찰을 감시합니까? 라는 질문에 윤석열 후보는
검찰 업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원의 사법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언론이 검찰이라고 하는 공권력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만 있더라고요. 그 다음 말은 없더라고요. 네, 라고 대답했는데 검찰이 과연 언론과 국민의 감시 및 통제가 가능한 권력기관입니까? 참여정부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강당에서 공판주의 중심주의를 반대하고 조소재판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공청회를 주최했던 일이 있습니다. 조소재판주의는 고문을 통해 받아낸 자백이든 터무니없는 회유를 통해 받아낸 자백이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진술조서에 일단 서명 날인하면 피고인과 피고인 측 변호사가 법정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피고인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앞서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절대로 받아낼 수 없다고 합니다. 일제가 식민지 백성을 착취하고 탄압하기 위해 만들었던 형사소송법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후 민주투사를 간첩으로 몰아서 처형하거나 감옥살이를 시키기 위해 철저히 악용했다는 것인데 조봉암 조수왕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처형되었고 반미 특위위원 두 분이 간첩으로 내몰렸기 때문에 일제에 부역했던 자들이 이승만 정권의 주축이 됐다는 설명을 듣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서글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참여정부가 집권했기 때문에 조소재판주의를 공판중심주의로 바꾸기 위한 시도가 겨우 시작됐던 것인데 김종빈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조소재판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검찰공청회에 일반 국민들까지 초대한다는 공지를 직접 확인했던 그 순간 벌거벗고 행진하는 임금님을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에 발제자의 발제문을 미리 하기 위해 제일 먼저 도착했었습니다. 네, 서둘러서 갔어요. 그랬더니 네,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더라고요. 아니면 다를까 발제문에 600여 명에 불과한 수사검사들이 연평균 200만 건의 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수사 방식을 저비용 고효율의 수사 방식이라고 우겨대는 대목이 분명히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터무니없는 사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비리 피해자에 불과한 제가 연평균 200만 건이나 발생한다는 범죄 사건을 법대로 수사해서 기소하기 위해 검찰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수사 인력이 몇 명입니까? 라는 질문지를 제출했던 것인데 발제자가 들려주신 답이 국회에 가서 5천 명 정도의 수사 인력을 확보해달라고 해라였어요. 네가 직접 국회 가서 그렇게 했네. 5천 명 확보해달라는 건지 뭔지 네가 직접 뭔데 까불어 그런 답을 이런 식으로 했던 걸까요? 국회 가서 5천 명 정도의 수사 인력을 확보해 달라고 해라 였기 때문에 참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이없어서 귓구멍이 2개 뚫린 이유, 콧구멍도 2개 뚫린 이유. 이게 1개만 뚫려 있다면 기가 막혀서 그대로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때가 많아요. 법조계에 대해서 뭘 알아보려고 하면은요 정말 기막힐 때 많아요. 그동안 저는 조소재판주의 시대가 끝나고 공판중심주의 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법이 통과했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말끔하게 청소가 된 줄 알았죠. 그렇지 않다는 거 뻔히 알면서 저도 그렇지 않다는 거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설마 아직도 조소재판주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는
생각조차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동안 저는 조소재판주의 시대가 끝나고 공판중심주의 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법을 개정했다라는 기막힌 뉴스를 듣고 법 개정을 했는데 그게 시행이 된다는 그런 뉴스였던가 봐요. 그러면 1월 1일이 아닌데 아니면은요 저기죠 그 저기 뭐야 전부 법조계가 그 준비 관계로 뭐 분주하다느니 뭐 그런 난감해 한다는 뭐 그냥 예전에 잘못된 것이든 어쨌든 예전에 그대로 하던 대로 하는 걸 바라는 건가 봐요. 그래서 수구 꼴통이 사라질 수가 없나 봐요. 말이 안 되는 거는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그냥 국민들만 속이고 있는 거죠. 고친 것처럼. 아무튼지간에 며칠 전에 얼핏 그냥 무심히 듣고 있다 생각해 보니까 저거 무심히 들을 뉴스가 아니었구나였어요. 무심히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했었어요. 근데 막 그게 지나가려고 하니까 저거 무심히 들어야 될 게 아닌데 내가 저거 들어야 되는데 들었어야 했는데 그랬던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다음엔 다시 또 안 해주더라고요. 하루 종일 저기 뭐야 뉴스 YTN을 틀어놓고 있는데 그 뉴스가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조소재판주의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조소재판주의 시대였다가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그냥 연거푸 안 그러면 이게 뭔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런 걸 좀 느껴주시라고.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는 물론 조국 법무장관과 최강욱 의원 등등 무리한 기소를 당해야만 했던 분들의 재판에 제출된 피고인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재판부가 고스란히 인정해야만 했다는 뜻입니다. 정경심 교수 4년형 나온 게 무슨 뜻인지 이 조사 재판주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뉴스를 듣는 순간에 이제 겨우 끝났는데 법조계에서는 아직도 갈팡질팡 한다는 거죠. 준비가 딱 돼 있는 게 아니고 법은 시행이 됐는데 아직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피고인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고스란히 인정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판사님들은 아직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질 권한조차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었다는 것인지 무엇인지 도대체가 말이 되나요? 70년을 어떻게 그렇게 판사님들이 형사법정에서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뻔히 알면서도 도무지 믿고 싶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이자 형사소송에서 거꾸로 뒤집힌 검사 판사의 서열입니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당연히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던 제가 30년을 한결같이 검판사라는 표현을 애용했던 이유는 저는 아직도 검판사라고 표시를 해요. 검판자라고 표시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실이다. 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우겨대기 위해서 우겨대야 돼요. 진실을. 하도 가짜가 판이 치니까.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당연히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던 제가 30년을 한결같이
검판사라는 표현을 애용했던 이유는 검찰 왕국의 권력 서열을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왕국이라면 네, 아직도 네, 검찰이 네, 위에 있는 거겠지 싶어서 네, 저는 검판사라고 예, 계속해서 네, 기록하는 거예요. 네, 말도 네, 저절로 검판사가 나와요. 판검사가 안 나와요. 공판 중심주의가 채택된 그 순간부터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은 검찰 수사 기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네, 피고인 측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 측이 제시하는 증거에 따라 재판장 및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며칠 전에 듣게 된 뉴스를 통해 알게 됐기 때문에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뉴스를 들었던 것은 아닌지를 지금 이 순간 분명히 확인하고 싶어서 뉴스 검색을 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형사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법조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는 뉴스를 분명히 확인했다는 것은 제가 들었던 뉴스가 터무니없는 환청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제 유물이었던 조소재판주의가 이제 겨우 막을 내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 업무는 시작부터 끝까지 법원의 사법통제를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게다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진술 조서가 절대적인 증거 능력을 갖고 있던 시대가 드디어 마감된다고 해도 형사소송에서 70년 이상 유지되고 있던 검판사의 서열 관계가 하루아침에 바로잡힐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검찰 왕국의 위세 및 권세가 워낙 기세등등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 여기까지 네. 네. 도대체 네, 대한민국 이게 도대체 얼마나 네,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네, 그걸 네, 분명히 네,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를 작성한 거죠. 네. 내가 이런 거를 왜 작성하고 있는지 네, 지금 네, 읽어보니까 네. 도대체 우리는 네, 어떤 시대를 살고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이 봉건주의 시대를 네, 이대로 네, 유지해야만 됩니까? 이제는 정말 네, 갈아엎어야만 합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렇게 네, 벌거벗고 춤춰주실 때 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네. 그게 네, 제가 들고 나가야 될 네, 이슈네요. 예, 화두고요. 네, 아무튼지간에 네, 고맙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네.